수준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문제를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메시지를 내리진 않았지만 아마 내일 또 국무회의가 또 있다 보니까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과방위도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 임원진과 유관 기관을 불러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KTBC 유선입니다. 네, 창립 15년 만에 국민 쇼핑 플랫폼이 된 쿠팡. 하지만 초고속 성장의 그늘이 봅니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보다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노비 조직을 강화하는 데 힘을 준게 아니냐는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전자빈 기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 이전에는 쿠팡에서 어떤 사고들이 있었죠? 네, 쿠팡을 고속 성장시킨 핵심 요인은 주문 다음날 새벽 문 앞까지 상품을 배송하는 로켓 배송입니다. 그런데 이 로켓 배송을 하다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올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물류를 나르다 사망한 노동자와 배송기사만 7명에 달합니다. 쿠팡이 제시하는 그 서비스 기준에 미달이 되면 구역을 폐쇄해가는 제도 압박 속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네, 지난 2021년부터 24년 8월까지 쿠팡에서 산업재해 승인이 인정된 건수도 7,600건이 넘습니다. 잇따른 사망사고에 고용노동부도 쿠팡 물류센터 등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노동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해법을 내놔야 할 텐데 그보다는 정부나 국회에 대응하는 대관 조직 확장에 신경 쓰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죠. 네, 쿠팡은 각종 논란이 터질 때마다 관련 정부, 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해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으로 고용노동부 공무원 8명을 영입했고 지난해 공정위에서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500m 오상 총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쿠팡으로 이직하기 위해 취업 심사를 받은 4급 보좌관은 총 9명입니다. 4급 이상 정부 출신 인사들도 9명이 잠시 후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8명을 채용합니다. 국회나 정부 공직자 중 취업 심사 대상이 아니거나 공개 의무가 없는 인사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문제를 막아줄 사람들을 제가 보이는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창업진 300m 오상 총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아닙니다. 아직까지 김범석 의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의 전 현직 대표들 이력을 보시면요. 모두 대관과 정책 분야 전문가들입니다.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창업주는 2021년 쿠팡 한국법인 의장과 분기 이사에서 모두 물러나서 한국 내 법적 책임에선 벗어난 상태입니다. 김 의장은 올해 1월과 10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몇 차례 출석 요구도 받았지만 해외 거주를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잘 들었습니다. 전다빈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바로 그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신속 재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인들은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을 일반 이적 혐의로 넘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국정사령관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비상계엄 선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입니다. 오늘은 정식 재판에 앞서 특검과 피고인측 의견을 조율하고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제공된 공소장을 보완을 이유로 일부 비공개 처리돼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등 특검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초 내란 잠시 후 오상 총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후 2월부터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 재판을 진행해 특검법에 따라 6개월 내로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들은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도 주 3회 재판을 하고 있는데 주 3회 재판이 추가되면 피고인 참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전 사령관의 추가 구속력을 신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년 1월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데 오는 23일 신문 결과에 따라 6개월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500m 양감 화성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고인은 아들의 전세금까지 빼서 무력화 방지를 했는데 보석을 사고 정치 권력을 매수하는 데 써서 죄질이 불리하다고 떠넘겨졌습니다. 한 중대는 자신이 정치에는 300m 양감 화성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이정도 국민의힘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국민의힘 신도당에 1억 4,4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 등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과 함께 진행된 잠시 후 양감 화성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내 나이 80이 넘도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는 꿈을 가지고 일했다. 이 나라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세계 모든 정치인 누구게 함께할 것 없이 나를 평화의 어머니 홀리마더 하늘로 알고 있다면서 특검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 감옥에 와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에서도 한중대 측은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윤용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뿐이라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샤넬 가방과 그라프 쿠폰이 500m 좌회전입니다. 한 총재는 지시하지도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통일교의 자금 집행 업무 담당자는 한 총재의 승인 없이는 자금 집행이 안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의 발행에 대해 헌법이 정한 정부 300m 앞 좌회전입니다.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도들이 아들 전체 보증금을 빼거나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통일교의 한도들은 이러한 증거를 자신들의 공적 배급이나 유착관계의 불법 자금으로 사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JTBC 김진우입니다. 12.3년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정주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0일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고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관계이신가요? 특검은 이 씨가 주가 조작과 관련해 김건희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고 지난 10월 이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압수수색 도중 법무에서 뛰어내린 뒤 도망쳤다가 한 달 만에 충북 충주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체포됐습니다. 특검은 구속한 이 씨로부터 주가 조작 시기의 주식을 단타로 매매했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정보를 김건희 씨에게 알려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8일엔 이런 내용이 담긴 이 씨의 진술 조사 등을 김건희 씨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증거도 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올해인 오는 3일 주가 조작 등을 놓고 김건희 씨를 신문한 뒤 특검 구형과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을 진행하려 했지만 변수가 생긴 겁니다. 주가 조작 혐의를 부인하는 김건희 씨 측은 JTBC에 이 씨 진술 조사가 증거로 채택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증거로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김건희 씨 측이 이 씨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이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건희 씨의 결심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올해 열리는 김건희 씨 재판에서 재판부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계엄의 그날과 이틀 뒤면 꼭 1년이 됩니다. 지난 1년 JTBC가 추적하고 보도한 내용들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계엄을 했는가 그 동기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최근 새롭게 드러나는 정황들은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500m 앞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먼저 마지막까지 V제로의 수사를 막으려 했던 전직 대통령의 행적입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한 그날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보냈습니다. 한동훈이 사악한 의도로 수사를 끌었다며 혐의 없음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여도영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사건 처분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10월 10일 김건희 씨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의원이 검찰 수사를 두고 여러 재판에 이어지는 것이라며 김 씨를 추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잠시 후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 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도이치 검찰 수사가 불법 수사임을 한동훈이 알고도 사건으로 물어봤다. 검찰, 민주당, 언론이 이재명 차관 리스크를 방탄해주고 있다.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주장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2시간쯤 뒤엔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30분간 텔레그램 통화도 했습니다. 두부가 직접 나선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5월 2일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받은 사건 뒤에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김혜경, 김정숙 여사와 김민수 대법원장 사건을 언급하며 본인의 수사는 어떻게 되어 가냐고 물었습니다. 검찰 내부 상황과 수사팀 구성 취지까지 물었습니다. 이후에 윤 전 대통령도 박 전 장관과 수차례 통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 라인과 지휘 라인 모두 조정됐고 김 씨는 제3의 장소에서 현재 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씨에 대한 검찰의 주요 수사 구성을 받아 두부가 동시에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했던 겁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계엄 이틀 전인 지난해 전방에 12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병력 동원을 부르며 계엄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검사들을 탄핵하려고 했습니다. 그 검사들은 김건희 씨를 놔두기 수사했다는 비판의 당사자입니다. 실제로 다음 날인 12월 2일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김혜리 기자. 계엄 선포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개의 탄핵은 불법상 권한이고 비정상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사대회를 열고 반발했습니다. 국정을 끝없이 이끌어내는 나의 국정은 마비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강도로 불러 국회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전 장관 검찰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지금 만약 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며 계엄을 언급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무타시하게 되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내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을 급회전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탄핵 의지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날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12월 4일 대표결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 선포문에서도 검사 탄핵은 언급됐습니다. 5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정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검사들의 탄핵이 임박하자 윤 전 대통령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네, 1년 전 오늘은 윤석열, 김용현, 다시 말해 내란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정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조성환 실투지 현직 사령관들을 안산 롯데리아로 불러봤습니다. 그날 오후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은 후보령 투항을 마무리했습니다. 원석. 7년 전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한 역수인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정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500m 좌회전입니다. 당시 등사고 정보사였고 그리고 그 휘바에 있는 정성훈 개념이었습니다. 만약 정보사와 안산 군대리아는 차로 30분 거리인데 이거 시간에 그 자리까지 불려나와 민간인 지휘를 받은 겁니다. 선관위 습격작전 300m 앞 좌회전입니다. 개혁 선출 시 중앙선관위로 선발대를 보내 서버를 확보하라고 명령했고 믿을만한 인원들로 10명 정도 준비하라고 하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2시간 내란 사령관 역할을 하던 그 시간 1년 전 12월 1일 그날 오후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후보령 수관을 보고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우리 장관께서 제 반저에 우리가 같이 오신 걸로 기억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1년 전 오늘 내란 대통령은 국방장관, 공관, 안산 롯데경 대통령 관저에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500m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500m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씨가 계엄의 운명을 물었던 건 안산 관련의 무속인이었습니다. 계엄 1년 곳에 다시 받았습니다. 신박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노씨의 집은 다름 아닌 정집이었습니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노상원 씨의 거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빌라에 아기 보살, 잠시 후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휴대전화에 2019년부터 떡을 줍는 남자의 기록이 남아있었고 거기는 남자 아기 보살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노 씨와 같이 지낸 무속인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JTBC는 노상원 씨가 자신과 계엄의 운명을 물은 군산의 무속인도 보도했습니다. 선업의 자리라고 하면서 좀 만들고 한다. 이 사람과 내가 뭔가 저렇게 했을 때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지. 나를 내 시간 지금 나가겠지. 노 씨는 구속됐고 그의 정집은 1년 새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노 씨와 동업한 모속인들은 JTBC와 만난 직후 간판이 떼고 잠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새 현수막을 걸고 무엇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면 이전과 달리 보안문을 설치하고 옆쪽 안내문은 경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떡집 상인도 다시 만났습니다. 롯데리아 인근 상인은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공간에서 국민의 일상을 짓밟는 계엄을 의미했다는 게 7.3 내란 사태의 끝났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곳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JTBC 승관입니다. 계엄이 선포된 지 약 2시간 반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던 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군인들의 조국 조용한 저항 덕분입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고도 갓길에 차를 대고 기다리거나 편의점에 들어서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인생이 단축. 불법 계엄이 선포된 지 1시간여 만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30분 국회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군부대는 수도방위 사령부 제2경비단이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명령에 조성현 대령은 부하들에게 사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례적입니다. 그 인구가 목적인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하들을 멈춰 세운 지휘관은 또 있습니다. 500m 앞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부대에 도착한 수방사 김모대위는 시민들이 버스를 에워싸자 부대원들에게 버스 시동을 끄고 창문을 가리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300m 앞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될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버스엔 상단봉과 케이블 타입, 실탄이 실려 있었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부천사령부 최고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수사관들을 국회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려고 편의점등 CCTV에 일부러 찍혔다는 겁니다. 이재명 체포 조작으로 지목됐던 신모 소령도 수사관들과 함께 국회로 향하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갓길에 차를 대라고 했습니다. 불법 계엄의 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뀔 수 있었던 배경엔 이들의 빠르고 옳았던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JTBC 유진입니다. 계엄 1년이 지났지만 국회 본청에서 계엄 분위기에 뿌린 유리창 조각과 먼지 한 톨까지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계엄의 밤을 기록하고 또 계속 참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회 외곽편도 앞으로 경찰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다녔습니다. 홍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33분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 바깥쪽 부정한 계엄군 10수명이 창문 유리를 깨고 우르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국회 당직자 등이 격렬하게 500m 앞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흔적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게진 유리창을 가리기 위해 국회도 이렇게 큰 가림막만 세워뒀습니다. 가림막 뒤로는 깨진 300m 앞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까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올해 1월 국회 비상경 기후관리팀부가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최대한 현장을 보존하기로 한 결과입니다. 계엄군이 쳐들어왔던 또 다른 통로, 본청 2층 깊은 창문도 1년 전 모습 그대로
길입니다. 당시 기원군들을 막아서는데 이용했던 의자들 그리고 삐껴진 문틀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의 출입은 통제해 두는 상태입니다. 국회 상초 관계자는 JTBC에 특검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역사적 기록물로 공개하기 위한 전시 1등을 정할 300m 앞 발안 안중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상남 1지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하는 걸 바꾸기로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를 받은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아 논란이 잠시 후 발안 안중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사원의 첫 공식 사과가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던 게 위헌적 조치였으며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정 공정. 잠시 후 상남 1지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한국가 세력을 일거에 집결한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대응을 통과합니다. 증인들은 하늘과 육지를 통해 국회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들어가려던 국회의원도 막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담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이들은 계엄군과 얘기를 주고받더니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투입된 경찰 병력은 3,700여 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오늘 이 조치가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위법한 행위였습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사과 안내를 종료합니다.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나온 사실상 첫 공식 사과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위헌적 조치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JTBC 양동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특검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하나의 특검에서 모아 더 수사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이라고 했습니다. 박사라 기자.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 수사는 이번 달 마무리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3대 특검에서 청구한 우승 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는 바람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2차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비상계엄 실상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뻔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정부 여당이 266억 원에 이르는 세금과 대규모 인력을 3대 특검에 투입해 강압 수사를 펼쳤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고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도 적극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노선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맛에 맞는 판사에게 재판을 맡기겠다는 반헌법적 아니라며 반발한 반면 내란 혹시 무죄 나올까봐 두려운 민주당이 이 판사를 불러쓰겠다는 겁니다. 마치 시절 재판부입니다. 특사를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증거 등을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까지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사랍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비상계엄에 대해 개별적으로 사과하고 있습니다. 최대 30명이 참여하는 단체 성명도 준비 중입니다. 반면에 장동혁 대표는 오늘도 국회 밖으로 나가 투쟁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중입니다. 역사를 되돌린 윤석열 계엄을 사과드린다. 계엄으로 시민의 삶은 무너졌는데도 정치는 혐오와 분노만 재생산하느라 바빴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이틀 앞둔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사과와 반성 메시지들입니다. 당 차원의 사과 요구에 무소부 강경파들이 선을 그으며 갈등이 이어지자 의원 개개인이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초당파 초대선 의원들은 당일 사과 성명 발표를 목표로 함께할 동료 의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20명 이상, 많으면 30명도 이름을 올릴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지도부 회의에서도 사과 요구가 나왔지만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고 싶은 당원과 진짜를 정작 우리 지도부가 그날에 붙잡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주말에 이어 오늘도 당의 연설회에 나선 박근혜 대표는 이런 요구 탓에 당이 나아가질 못한다며 재차 대여 투쟁을 강조했습니다.